저녁 8시 종목 카텔 코너 여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주식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는 1등 주식쇼 호스트 이은지입니다. 11월 첫 거래일 그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안심하긴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새 증시가 참 퐁당퐁당하는 장세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장을 강하게 견인해줬던 건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쪽은 조금 약했는데 내일 간밤 새벽이면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FOMC 회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그 내일 시장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텔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스탁쇼 호스트 김은지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게 전화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기웅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생각난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노래 하시려고요? 빨갛게 물들었네. 왜 이러시려고요? 오늘 시장이 또 빨갛게 물이 들었잖아요. 단풍도 네. 또 빨갛게 물이 든 모습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코스피가 또 하루 만에 2,300선을 다시 회복해줬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아, 노래를 부르신 제 얼굴도 빨갛게 물들었어요. 너무 민망해서. 네, 오늘 네. 장 어떻게 보셨죠?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2,300선을 좀 지지해줄 듯, 지켜줄 듯, 뚫어줄 듯 굉장히 좀 애매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1%대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0.4% 정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나 IT 쪽에서 순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런 애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좀 어느 것 하나 좀 확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쟁 이슈도 있고요. 유가도 굉장히 애매하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거기다가 좀 환율이라도 떨어지면은 좋을 텐데 환율 같은 경우에도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저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00선을 과연 지지해줄까, 지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봤을 때 역시나 저는 지지해준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조정을 받은 폭이 고점 대비해서 이제 15%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이 15%의 조정폭이 그렇게 깊은 거냐라고 봤을 때는 과거에도 한번 주가가 좀 이제 조정 흐름을 받았을 때 15% 정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자, 여기에서 주가가 한 2,100선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2020년 3월 그때 이제 악재 코로나처럼 이런 엄청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저점을 잡아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설사 주가가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이 한번 나와주게 되면 내년 초반까지는 올라가 줄 수 있다. 그래서 2, 3개월 정도까지는 이 랠리가,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 있고, 이제 연말쯤 되면 산타 랠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2300선을 지지해주는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수급도 최근 계속해서 이제 순매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좀 매력적인가 하냐 했을 때는 매력적이지 않다. 살만한 이유가 그닥 없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환율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하청업체, 부품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7, 80%는 이제 하청업체인데 이제 환율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영업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업들이 버는 돈으로 이자 내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악재나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나 저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역시나 지금 가격이 저점을 찍어준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목하셔야 될 종목들은 업황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AI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최근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 역시나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좀 유심히 보시면서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굉장히 혼자서 투자하시기 어렵잖아요. 오늘 종목 상담을 통해서 그 고민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15분 종목 진단 또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종목은 경동제약입니다. 경동제약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29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 있으십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또 빨리 해주세요. 네, 지금 7,290원. 이쪽 지금 이 위치라고 한다면은 좀 손실 분이 좀 크실 수가 있으시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가슴 아파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중국 폐렴이라고 하죠. 그 중국 폐렴 때문에 이 치료제 이슈로 해서 경동제약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급락이 나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급락이 나와줬는데 원래 주가까지 내려간 게 아니라 최저점 깨주고 그 밑으로 주가가 지금 내려와 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나 봤더니 결국 세금조사에서 155억 원 추징금을 때려맞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음과 세금은 피해갈 수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내려와 준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거냐. 자, 이 세금을 굉장히 큰 금액을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주가 상황도 인식 자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건 없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저점, 심리적인 지지선 부근을 깨졌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재료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임상실험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팔기에는 굉장히 좀 아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꼬리 다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6,190원 부근까지는 저는 좀 버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7,2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6,190원 이탈해 주게 된다라면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전량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7,2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6,190원 깨지는지 여부를 체크하신 이후에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190원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종목 진단 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요. 노란 톡방에서 종목 진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3,96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있습니다. 이거 아직 수익 중인데 더 들고 가도 좋을까요? 매도 타점 전문가님 의견 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돼서 오보 뉴스가 있었다면서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ETF 승인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랑 뭐 디커플링 된다, 커플링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블랙록 ETF 승인이라든지 그리고 가짜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이후에 그 상승 고점에서 내려와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RSI 과매도 부분에서 굉장히 오래 지지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눌려졌다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흐름이랑 비슷하게 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일봉 차트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더 갈 거냐 한번 눌려주고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지금 이미 고점 부근에서 매물대 강한 부분에서 역시나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고 저는 이 고점에서 한번 낙폭을 크게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 중이실 때 일단 매도를 하셔서 수익 실현을 챙기시는 게 좋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흐름과 비슷하게 간다라고 봤을 때는 한번 눌림목 구간이 제대로 나와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략 매도하시고 다음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이런 전략 대응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고요. 85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30%로 비중이 조금 있으십니다. 향후 전망 좀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꼭 봐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에코프로 오늘 확인해 보니까 종가가 59만 7천 원에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손실이 조금 크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죠. 사실 150만 원 갔을 때 200만 원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전문가들도 굉장히 있고 이미 이제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뭐 2개월 정도 횡보해 준 이후에 하락 추세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이랑 흐름을 비슷하게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주가에 타격을 받은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 재고적인 부분에서도 봤을 때 재고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업황의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업황 사이클이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들은 역시나 저는 반도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는 이제는 좀 비수기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주가를 지금 매수하신 이 80만 원 가격대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비중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손절하기도 굉장히 좀 애매한 시점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비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주가가 한 번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36만 원대까지는 빠져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버티느냐 버티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2차 전지 업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2차 전지 업황 쪽에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84만 원, 내 매수가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는 조금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84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아요. 한 지금 비중이 30% 정도니까 절반 정도, 15%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내신 이후에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36만 원 부근에서 다시 추가 매수하시는 이런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내 매수가를 낮추면서 좀 반등이 나왔을 때 탈출하기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코프로 했고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18만 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 있으십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 윤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왔네요. 네, 코스모 신소재가 전 고점이 올해 6월에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23만 9,542원에 전 고점이 형성이 돼 있고 오늘 종가가 13만 5,400원입니다. 많이 빠졌네요.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실도 꽤 되시는데. 네. 18만 5천 원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역시나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역시나 이제 전기차 시장도 계속해서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치를 하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고도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계속 인터뷰를 할 때 안 좋은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짓말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일론 머스크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지금 물려있는 상황에서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사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고점에서 사시는 건 돌파 매매를 하셔서 단타를 먹고 나오는 게 굉장히 좋고요. 고점에서 갑자기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돼도 어쨌든 쌍봉 그려준 이후에 고점 돌파해주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1차적으로 이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주가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부근인 14만 원대도 오늘 음봉으로 종가 마감을 해줬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만 8천 원 부근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돼요. 비중이 30%로 아까 에코프로랑 동일하게 이제 들어가셨는데 역시나 똑같아요. 매수가까지 올라가려면 좀 시간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이 크시니까 이거를 지금 추가 매수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시고 한 번에 비중을 들어가셨을 때도 적절한 분량으로 조각 매수,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10만 8천 원까지 일단은 지금 저는 오래 가져가실 거라면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10만 8천 원 부근 내려왔을 때 역시나 추가 매수하는 동일한 대응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계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코스모 신소재 종목까지만 하고 타임어택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언제든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늘 열려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10월장을 한번 저희가 복기를 해볼게요. 10월장의 코스피가 7%대 약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무려 12%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정말 유의미한 반등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멘토님의 시선이 궁금해요. 11월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앞으로의 전망이 좀 밝다, 아니면 여전히 잘 모르겠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모르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안 살겠지 않겠습니까? 일단 네.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 여기에서 반등하고 여기서 뭐 하락한다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일단 대내외적인 이슈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중동 전쟁에 대한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유가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 이제 이란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주가가 2100선까지는 저는 열어놓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애매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주가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고점 대비 15%나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반등이 이어지면 2, 3개월 정도는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말 그대로 이제 산타랠리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저점 부근을 11월 달은 반드시 형성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내가 물려있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을 손내고 차트도 안 보고 주식 방송도 안 보고 이러지 마시고요.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가 왔으니까요. 오히려 지금 집중하셔서 내가 매수의 기회를 찾는 게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좀 주목할 건 이 변동성을 오늘 사실은 좀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해소된 건 없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참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국제 유가를 중심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확인해보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움츠렸다가 기지개를 펼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들 꼼꼼하게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출발도 역시나 청계 기법을 배워보면서 출발을 해볼게요. 청계 기법 오늘도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 그리고 고른 이후에는 언제 매수해야 될까, 언제 매도해야 될까, 언제 손절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막상 배워보려고 하면 자료들은 굉장히 많죠. 주식 설명해주는 인터넷 뭐 사이트도 굉장히 많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 방송을 보더라도 뭐 지지저항선부터 뭐 보조지표 활용법, RSI,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공부하기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좀 주식 잘하는 사람이 옆에서 하나하나 다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종목 상담을 해도요. 막상 다른 분들한테 순서가 넘어가고 내 기회는 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란 그쵸.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식 공부하기도 어렵고 옆에서 날 도와주는 친구도 없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좋은 도구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손으로 땅을 파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효율도 안 나고요. 내가 진심으로 막 땅을 파도요. 삽 한 자루만큼 못하죠. 그것보다는 진짜 포크레인이 와서 한 움큼 이렇게 파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고효율을 낼 수 있다는 네. 말이죠. 자, 그럼 천계 기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땅을 파는데 맨손으로 파는 게 아니라 삽,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처럼 시간은 줄일 수 있고요. 수익은 수익대로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구 같은 경우에는 뭐 칼이 있어요. 칼 같은 경우에는 나를 찌르는 이 흉기가 될 수 있고 요리를 할 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그쵸? 있죠. 그래서 오늘 천계 기법이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늘 아쉬운 게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은데 저희도 딱 15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청계 기법 잘 배워가셔서 24시간 내내 나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기법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국의 계단 기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계단 기법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력을 잡는 거예요, 세력. 그래서 세력은요, 맨날 막 뉴스나 막 이런 거 막 올려요. 올리면 어때요? 우리 막 거기에 조바심 나서 그때 사죠. 고점에 물려가지고 주가는 쭉쭉쭉쭉 떨어져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또 막 세력들이 막 이상한 막 악재 뉴스들을 막 뿌린단 말이죠. 뭐 이거 종목 망했다. 이거 이제 끝날 거다. 이제 바닥까지 떨어질 거다. 지금도 높은 가격대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내가 파니까 갑자기 주식이 막 올라요. 이런 경우 너무 많이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 그런 세력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력들, 맨날 나를 괴롭혔던 그 세력들 위에 올라타서 편안하게 수익 보는 거예요. 자, 그게 핵심이 바로 이 천개 기법이다. 세력들을 이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 세력주들은요, 한 번 상승했을 때 5%, 10%씩 안 올려요. 3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내가 손절분, 지금 내가 손실 중이더라도 한두 종목으로 이 손실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다. 지금부터 이 천개 기법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한다. 세력들이 저점에서 매집한 이후에 이제 막 태동을 할 때 이 시발점 그 사이에 우리는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냐 궁금하실 텐데 차트를 통해서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조건 첫 번째는 이거래 이전 대비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 그리고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네. 자,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차트. 그래서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종목 좀 그만 가지고 오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들도 제가 순환매 테마 별로 뭐 초전도체부터 시작해서 양자 컴퓨터, 뭐 로봇 관련주, 다음 주에는 제가 바꿔주실 거예요? 네. 바꿔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만 좀 참아주시고, 네. 오늘 방송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차트예요. 자,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좋다 얘기하니까 와, 지금이라도 사야겠어 하면서 이런 부근에서 사서 지금 막 50만 원, 40만 원 굉장히 가슴 아픈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슴 아픈 건 가슴 아픈 걸로 끝내고요. 네. 우리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자고요. 천개 기법을 여러분들이 미리 받아 가셨다라고 하면 이런 고점이 아니라 2차 전지 아직 좀 소외되어 있었을 때 이 부근에서 우리는 매수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매수하냐? 그래서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천개 기법 받아 가시면 이렇게 영로강하게 띄어져 있는 이 기둥 하나가 보이실 그쵸. 거예요. 자, 일단 이 기둥이 뜨면요,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아, 이제 내가 언제 매수에 들어갈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이 기둥이 떠준 이후에 천국의 계단이니만큼 계단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자, 우리는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조건 두 번째 기억하시죠?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될 때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를 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매수한 이후에 76만 4천 원까지 무려 90%의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윗골이 많이 달리면서 자, 이런 음봉이 떴을 때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나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때 수익 실현하면 돼요. 세력 나갈 때 우리도 같이 나가고 탈 때 같이 타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얘기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천개의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이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손절 라인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아, 그럼 전문가님 천개 기법으로 어떻게 손절 라인을 잡나요? 라고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 주게 되면 과감히 손절을 하시면 네. 됩니다. 근데 이 손절폭이 5%에서 10% 정도다. 근데 수익을 볼 때 어때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포스코 DX 차트예요. 이번에는 이 천개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나와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보통 이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력들이 매집하는 양이 많다라고 하고, 매집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천개 기둥 떠줬어요. 3개나 떴네요. 근데 세 번째 계단을 돌파를 해줬어요. 우리가 매수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주가가 내려가면 어떡하지? 봤는데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홀딩을 하면 돼요. 홀딩을 하면 어떻게 되냐? 15,000원 부근대에서
45,400원까지 이렇게 수익을 300%, 3배 정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이 물려서 원금 회복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계좌 역전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원금 회복만 제발 좀 하자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좀 이 청계기법 받아가셔서 이번엔 수익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돈 아낀다 하면서 백화점 맨 밑에 있는 그 옷 세일하는 거 쌓여있는 거 이런 거 하나씩 집어가시고 이러시는데 이번엔 좀 백화점 위에 있는 데 가서 명품도 사고요. 그리고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차도 뭐 전기차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기차로도 좀 바꿔보시고 이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수익이 너무 고프다, 원금 회복 좀 하자 하시는 분들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청계기법 다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청계기법의 핵심은 세력입니다. 이 세력을 이제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동반자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동반자로 볼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청계기법이니까요. 이 기법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청계기법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신청하시고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 나가시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좀 시간 걸리신다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청계기법이 좀 포착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BCNC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삼성전자도 그랬고 SK하이닉스도 그랬고 반도체 업황이 이제는 좀 회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그널과 함께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도 많이 있었거든요. BCNC가 오늘 22%까지 급등을 한 종목이더라고요. 이 종목 어떤 모멘텀으로 좀 올라갔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부품 관련주 좀 눈여겨보셔라. 왜냐면 반도체 재고도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있으면 결국에 공장에서 새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주가 계속해서 생기게 되면 매출로 증대되고 매출 증대는 결국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CNC 같은 경우에도 최근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보여줬는데 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BCN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공정용 소모성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반도체 부품 관련주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합성 쿼츠예요. 그래서 이 합성 쿼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반도체 보면 가장 밑에 깔려 있는 이 원판을 웨이퍼라고 하는데 이 공정 중에서 이 웨이퍼를 잡아주는 이 틀이 변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합성 쿼츠입니다. 근데 이 합성 쿼츠가 굉장히 해외 의존도가 높았는데 높았다. 이 BCNC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한 우물만 팠어요. 합성 쿼츠 이 국산화만 굉장히 공을 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협력사로 이 BCNC를 선정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뉴스나 기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좀 목표로 두고 있는 게 해외 의존도가 있는 이 반도체 기술들은 웬만하면 좀 국산화를 하자. 그래서 해외 영향에 좀 벗어나는 독립적인 이런 기업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BCNC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합성 쿼츠 소재 QD9 플러스가 첫 양산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QD9이 있고요. QD9 플러스가 있는데 QD9 플러스는 뭐냐면 이 공정 과정에서 유해 물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다란 말이죠. 근데 QD9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유해 물질을 없애서 좀 친환경적 소재로도 부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차트를 통해서 BCNC가 언제 청계기법이 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꽤 전에 뜬 것 같은데 이게 몇 월 달일까요? 5월 달에 한번 떴고요. 네. 그리고 8월 말쯤에 떴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달에 떴을 때 한번 먼저 보자고요.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계기둥 뜬 이후에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를 할 때는 과감 없이 매수를 해주면 된다.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한 70% 상승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이때 나가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청계기법은요. 세력들이 매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가를 폭발시킬 그 타이밍에 들어가기 때문에 짧으면 하루 이틀만 해도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뭐 길어도 뭐 두세 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 상승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 8월 말쯤에 이 기둥이 떠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세력들의 여러 가지 이 매집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하나 공부하시기에는 여러분들의 너무 많은 폼이 들어가요. 너무 네.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좋은 도구, 천국의 계단, 이 기법을 받아가시면 명료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고점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때, 이 BCNC가 굉장히 좋구나 하면서 많은 개미들이, 이때라도 타야지 하고 많은 개미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쪽에서 매수를 하셨을 네, 거예요. 네. 매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 부근이 네. 형성된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세력들은요, 개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흔들어 놓습니다. 주가를 내렸다 올렸다. 자, 한번 내려주죠. 개미털기예요. 너네 이거 사지 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야. 악재를 막 퍼뜨리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횡보하면서 매집을 해주는 거예요. 그 흔적으로 바로 그 증거로 1000개 기둥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천개 기법이 없이 할 때는 굉장히 심리가 흔들릴 수 있고 말릴 수가 있고 네. 팔아야 되고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1000개 기법은 이거 떠줬네? 그럼 지금 매수해야지. 첫 번째 계단 이탈해주면 손절하면 되지 뭐. 이런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첫 번째 계단 지지해주면서 주가가 오늘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다. 그래서 8월 30일 날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최고 상승률은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얻으셨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BCNC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만나봤는데요. 무려 5월 달에 뜬 이후에는 하루 이틀 만에 70%의 수익률을 1000개 기법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전문가님들 중에서 종목들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방법,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전문가님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 방법들을 저희가 획득하기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00개 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시그널 몇 가지들로 여러분들도 직접 그 타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까요. 1000개 기법 지금이라도 다운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바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셔서 기법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뷰 타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월 26일에 극동 유화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10월 30일에 목표가를 넘어서면서 5,870원까지 올랐고요. 수익률은 20%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추천해 주실 때도 아무래도 유가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꽤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극동 유화를 제가 이제 추천드렸을 때,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한 부분들도 있고요. 기본적 분석으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리스크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저도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 유가가 너무 변동성이 이제 그쵸. 심하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쌍봉 그려주면서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네. 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방송을 할 때도 좀 단기적인 대응도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쨌든 지금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유가가 좀 내려준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유가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극등유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맞아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더 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딱 느껴졌던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 고점을 넘어주지 못하고 결국에 쌍봉 그려주면서 네.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제 예상에 벗어나지 않고 윗꼬리 길게 달아주면서 지금 쌍봉을 그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국제 정세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넘어서 미국과 이란까지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참여가 있다라고 하면 유가는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한번 눌림 준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눌림목 구간은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4,7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역시나 대내외적인 상황을
그날 시장 대응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극동유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가를 도달한 종목, 유가 관련된 종목이었죠. 극동유화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700원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스캔하시고 톡방 들어와 주세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마 관련해서 이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바이오라는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은 바로 다음 날에 2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줬던 종목이었는데 사실 요새는 조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재료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 할 때 비율을 이렇게 많이 들죠.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다. 재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첫 번째 재료는 이걸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환자 수가 굉장히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날씨가 그렇게까지 추워지진 않았는데도 이 정도 코로나의 확진 수가 증가를 한다라는 건 정말 날씨가 추워졌을 때는 그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 걸린 이후에 코로나 휴우증이다 해서 건강기능식품 굉장히 많이 그쵸. 먹었잖아요. 유산균이라든지 밀크시슬 이런 것들 많이 먹었는데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 OEM, ODM 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매출, 4분기 매출도 굉장히 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방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마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제 이슈들이 간혹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대마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도 엮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또 굉장히 각광받았던 이슈가 있죠. 스마트팜. 이쪽으로 엮일 수가 있어요. 윤 대통령이 이제 중동을 방문하면서 결국에 많은 기업들의 수주를 따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직 이게 수주를 따왔다라는 게 재료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주가가 올라와 줄 수 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재료로 엮일 수 있는 이런 순환매 테마에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저점 찍어준 이후에 박스권 그려주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 부근, 매물대 두꺼운 부근을 소화를 해줄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나 여러 번 캔들이 왔다 갔다 해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고요. 이 1000개 기둥 떴을 때 이미 이 매물대에 걸쳐 있었죠. 그 이후에 주가가 한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매물대 두꺼운 부근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주게 되면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유 많이 쓰잖아요. 달리는 말에서 내리면 안 된다. 다치죠. 자동차 타다가 다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 바이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카톡방에서요, 시청자님께서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어요. 1000개 기법 무료로 어떻게 받는지 기다리면 알 수 있나요? 무료라고 해서 믿기지 않아서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고요. 기다려주시면 1000개 기법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해 주시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월 27일에 추천해 주셨던 코스맥스 MBT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가 당시에 6,53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넘겼습니다. 이 종목. 그런데 이 종목 지금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 건지 좀 추세 좀 분석해 주실게요. 네.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왜 내 종목은 내려가는데 허경 전문가가 추천해준 이 1000개 기법으로 검색된 종목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올라가지? 자, 그 비밀은요. 역시나 세력에 있습니다. 결국에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덩치가 큰, 돈이 많은 세력들이지 않겠습니까?
세력들은요, 돈이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아요. 물론 세력들도 평단과 밑으로 내려가서 손해보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랜 기간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건기식 생산, 제조, 유통하는 회사기 때문에 역시나 코로나 이슈, 그래서 올 겨울 산타랠리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가가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역시나 천개기둥 떠준 이후에 첫 번째 계단 이탈해 주지 않으면서 5,000원대 매수를 해서 거의 7,100원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네. 1차적인 세력들의 펌핑을 보여줬고요. 자, 세력들은 이 종목을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았을까요? 나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덩어리가 큰 세력들은 나가지 않고 개미들만 무서워서 이 종목 끝났구나 하면서 털려 나간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점 부근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 이 고점에 다다랐을 때 굉장히 많은 이슈와 재료들로 이 종목이 뉴스에서 부각을 받았을 거예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개미들은 어때요? 이때 달려든다고요. 이때. 그쵸. 이 고점에 수많은 개미들이 여기에 물려 있어요. 제가 이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분들 보면. 절대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시지 마셔라.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할 거면 손절 라인 딱 잡고 그냥 손절하세요. 다시 내려올 때 사면 되죠. 자, 이런 걸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런 기준이 없다? 천개기폭 그냥 받아가시고 천개기둥 뜨고 세 번째 계단 돌파할 때 이때 사세요. 그럼 최소한 고점에, 최고점에 물리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개미털기 구간에서 세력들 매집해주고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개기둥 떠준 이후에 13% 목표가까지 이미 도달했죠. 제가 목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이 두꺼운 매물대 구간까지는 상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 종목 세력들은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은 톡방에 들어오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언박싱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풍산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목 실적을 살펴보면 살짝은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4분기가 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지금 갖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풍산이 사실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에서 이제 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구리 관련주인 풍산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좀 타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풍산이 언제 올라갔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과거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구리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보여줬고 역시나 이제 방산 쪽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확전이 되고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풍산의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 이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구리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탄약, 이 포탄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멘텀 자체는 결국에는 전쟁이 우리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 풍산 같은 관련주 풍산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가가 23,000원대에서 47,000원까지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역시나 쌍봉을 그려주면서 전고점을 깨주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멘텀을 보여줬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풍산 차트를 가져왔을 때 조그맣게 보여드려도 돼요.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드리고 보여드려도 되는데 천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손절이 났습니다. 저는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손절 되니까요. 제가 10종목 가져오면 10종목 다 수익 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대신 손절은 짧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죠. 기둥이 떠졌고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해줬어요. 우리 매수하면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계단을 이탈해줬어요. 전저점도 이탈해줬죠. 이럴 때는 가슴 아프지만 매도하시면 됩니다. 왜? 나는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거니까. 손실은 5%, 10% 받지만 수익은 10%, 20%, 30%, 50%, 100% 이렇게 가져가면 결국 내가 지금 손실 보는 건 아프지만 더 큰 기쁨으로 이 고통을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자,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청개기둥이 떠준 이후에 첫 번째 계단 이탈해 줬죠. 손절하시면 됩니다. 한 10% 정도 손절 보신 이후에 다시 한번 첫 번째 계단 지지해 줬고요. 그리고 청개기둥 다시 재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고 세력들이 그 전에 매집했던 물량들이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세력들이 굉장히 크게 휩소, 장난질을 크게 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시고 매수가는 36,700원 부근에서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 매물대 두꺼운 부근 42,5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42,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있는 풍사는요, 42,500원 목표가 바라보면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6,700원 구간부터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언제든지 매수 진입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로투세븐입니다. 이 종목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출산 관련된 테마입니다. 엔젤 산업이랑 묶여있는 테마인데요. 이 종목 어떤 걸로 좀 요새 주목을 받고 있는지 모멘텀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정책 테마입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총선 정책이 결국 나오는 얘기는 뻔해요. 저출산 얘기 무조건 나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엔젤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과거에는 아기들 많이 낳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동생들 대학교 보낸다고 대학교 포기하시고 일하시고 막 이러신 분들 많아요. 근데 요즘 추세 뭐예요? 자녀 한두 명만 낳아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런 거 엔젤 산업이라고 하고 굉장히 미래 산업의 좋은 먹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로투세븐이 이 엔젤 산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일반적인 뭐 화장품이나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교육, 애니메이션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궁중비책이라고 굉장히 어머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궁중비책도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로 정치 테마주로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엔젤 산업 쪽으로도 좋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테마도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매수 타점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차트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맥 관련주는 굉장히 모멘텀이 네. 심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인맥주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거 받아가시는 분들 딱 알려드릴게요. 자, RSI 보조지표 이 정도는 너무 간단하니까 이 정도만 설치해 두세요. 어렵지 않아요. RSI 보는 법. 30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과매도라고 해요. 그래서 과매도 이후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 이 정도 개념 알아두시면 되시고 자, 매집봉이 벌써 하나, 둘, 셋 세력들이 물려있는 개미들한테 본전가 주고 너네 나가라. 나 물량 모아야 되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121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자, 매집봉이 굉장히 많이 출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때 굉장히 많은 개미들의 물량들을 빼앗아갔다. 이미 물량을 많이 모아갔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개미 털기 구간, 저점 구간까지 깨주면서 쌍바닥 패턴 나와줬죠. 그 이후에 매집봉이 떠졌어요. 주가가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매수가는 5,760원 부근에서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 그리고 매물대 쌓여있는 6,9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1차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제로투세븐 살펴봤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허기웅 멘토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첫 시작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새벽 3시에 이제 발표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난 뒤에 이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내일 시장도 지켜보시면서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